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인 3종 국가대표였던 최숙현 선수 2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엄마에게 이들의 죄를 밝혀주세요. 마지막 문자를 보낸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동안의 일기장에 여러 가지 학대를 받았던 일들을 다 기록해 놓았고 심지어는 폭행하는 그 순간 녹취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녹취를 들어보면은요, 감독이 그 선수를 폭행하는 모습이 생생히 그려질 정도로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매일 맞아야 돼. 감독도 때리고 또 팀 닥터도 때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중간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폭행을 하는 순간에 한잔하고 하시죠. 찌개가 끓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수시로 굶깁니다. 너 왜 몸무게 늘었어? 앞으로 사흘 굶자. 그렇게 했다가 또 어쩔 때는 빵 고문 죽을 때까지 먹게 해줄게. 20만 원어치 먹어. 이렇게도 하고요. 요즘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감독들이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아직도 전도 유망한 국가대표 철인 3종 경기 23살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숨진 최숙현 선수의 지인은 폭행, 갑질의 성희롱까지 겪었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은 팀 내에 가해자들을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그 문제의 감독은 지금 연락 아예 되지 않습니다. 경주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감독 직무를 배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관리도 문제지만 아직도 이런 문화가 남아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시죠. 너 기본적으로 좋아한단 말이야. 선생님들은 다 널 응원하고 널 다 좋아해. 근데 그 왜 거짓말을 해? 믿고 있단 말이야. 믿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다 믿고 있다고. 요거를 거짓말에서 걸렸지. 이빨 깨물어. 이거 뒤로 돌아. 내 거짓말해. 죄송해. 죄송한 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내일부터 네 뭐 쿵한 표정 보인다 하면 니는 가만 안 둔다. 알았어? 나가. 책임을 져라. 야, 니는 씨. 일상이에요. 잠깐만, 니는 네 스스로 일요일까지 먹을 자격이 없어. 알았어? 그건 내 권한이야. 생각도 권한이야. 네 책임이야. 네 거짓말한 것에 대한 네 책임이야. 알았어? 나가. 참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아주 기분이 나빠지는데요. 서종 변호사, 지금 뭐를 툭툭 둔탁한 소리 나는데 이렇게 밀치거나 뭐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빨 깨물어 이러는 거 보면 뺨이나 이렇게 지금 그 얼굴을 가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팀 닥터라는 자는 왜 또 폭행에 가세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게 제가 그 스포츠 폭력을 여러 번 방송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그 정도가 아주 가장 심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기존의 어떤 고질적인 체육계의 그 폭행 문제가 다 나타난 게 아닌가. 제가 판넬에 4가지 간단히 적었지만 가장 문제는 이제 그 성적 지상주의. 항상 이게 메달만 강조하는데 메달보다는 이게 사람 인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번 폭행건도 결국에 뭐 성적 지상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견고한 위계 질서, 감독이나 코치, 또 이게 심지어 닥터까지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폐쇄적 환경 파벌주의. 그래서 이제 그 성적이 좋은 뭐 편애하는 이런 이제 문제도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솜방망이 처벌. 사회가 너무 이게 무관심한 것 같아요. 항상 이 대책위원회는 많이 구성됐는데 처벌을 제대로 된 건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게 모든 고질병들이 다 이번에 이거 한꺼번에 나타난 이런 사례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최수영 교수, 철인 3종 경기 선수면은 참 체력도 그렇죠. 체력이지만 그게 보통 정신력 그렇죠. 갖고 할 수 멘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엄마한테 보낸 문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새벽에 그러니까 오전 12시 네. 18분에 했었는데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전화를 계속했는데 안 받으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일이 안 사라졌어요. 일이 안 사라졌다는 것은 안 읽었다는 거죠. 못 읽었다는 그렇죠. 거죠. 정말 저럴 수가 있죠. 저는 지금 저걸 보면서 이제 저렇게 멘탈이 강한 정신력이 강한 저 체육인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과 그다음에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은 없다는 좌절감이 저는 결합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서 제일 참담했던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맞으면서 운동한다는 속설이 있었잖아요. 예. 사람들은 그게 이제는 낭설로 치부하는데 그게 낭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저 뼈 아픈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가 이게 시대가 이 관행을 격파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가장 문제는 저희 판례를 썼지만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일이 되면 뭐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알려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쉬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경주시청, 연맹, 대한체육회 수많은 사건의 진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서 답변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느꼈을 외로움과 좌절감. 그러니까 엄마한테 나 이거 좀 밝혀줘 하고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대책이 정부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체육계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심석희 사건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내놨는데 아무것도 여기에 되어지지 않는 거는 저는 일벌백계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소 변호사 잘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사회의 이거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맞으면서 운동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저는 이건 깨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부가 저는 민관권 할 것 없이 정말 이걸 깼으면 좋겠어요. 이 낭설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감독 만나면 정말 입 깨물어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그런데 김한기 변호사, 팀 닥터라는 자가 실제 의사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의사가 아니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요. 만약에 의사가 아닌데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의료법 위반에 형사처벌 당연히 받습니다. 예, 그거는 뭐 팀닥터가 선수한테 저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저도 꽤 스포츠를 좋아하지만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폭행 정도도 뭐 한두 차례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관련자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고 엄중히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가장 이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거의 적폐에 가까운 데가 대한체육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요. 이미 우리 방송에서도 뭐 과거에 다룬 적이 있었지만 이 심석희 선수 사태 때 예. 사건 때 당연히 코치로부터 그 오랜 기간 그 부당한 어떤 성폭력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도 대한체육회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그 선수들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뭐 스포츠 인권센터도 만든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 이 피해 이 최 선수가 4월 달에 지금 대한체육회에 진정을 하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거거든요. 이 선수한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감을 줬고 이 대한체육회의 이 행태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스포츠 선수들, 특히 이제 여자 선수들이 주로 대상이 되시겠지만은 이 어린 선수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피해를 입어도 대한체육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런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자들 처벌이지만은 정부가 이 대한체육회가 과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스포츠 선수들에게 제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보호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사안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진정도 하고 고소도 했는데 돌아오는 메아리가 없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듣기가 괴롭지만 관련된 녹취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따지 마요. 네. 아프나? 아니. 다투서 알아서 때리시는데 아프네. 아니. 죽을래? 아니.
뭐가 문제고? 뭐 관련 다 관련하고? 아닙니다. 빈탁을 하고 밥을 굶고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하는데 쪄 있다는 거지. 8.8일 때는 무슨 생각을 했노? 너무 많이 마시. 네 탓이잖아. 3일 굶자. 오케이? 이래 잘못했을 때 우리 국민마다 책임지기로 했잖아. 뭘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는 거야? 얘또 막갔네. 아휴, 니 지금 얼굴 돌아가지고 정신병 돌겠는데? 정업 실장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문체부 2차관에게 스포츠 인권 관련해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저 감독이라는 자 얘기하는 거 보면 인성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의 예. 도구 취급하고 또 팀닥터라는 사람도 무슨 사육하듯이 예.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앞서 이제 김만기 변호사가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월에 그 신고를 했고 4월에 또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이에 과연 뭘 했는가? 저는 지금 뭐 분노를 촉발시키는 감독이라든가 팁닥터뿐만 아니라 역으로 추적해서 그 시스템성에서 과연 어디가 문제인지 그들도 가해자 못지않게 저는 책임을 엄히 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두수 평론가. 예, 제가 충격적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이게 작년에 밝혀졌고 작년에 재판 결과 미국 전미 체육 그러니까 체조협회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그 팀닥터입니다. 그 사람이 최종형을 60년 더하기 60년을 받았습니다. 아, 왜 그렇게 미국 예. 체조 선수들이 10대 선수들이 2000년 당시도 2000년 그 직전에 진영 대결이 많았기 때문에 금메달이 굉장히 했고 또 그 코마네치 이후에 그 체조 선수들이 10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0대의 체조 선수들을 강박적으로 키우니까 그것을 위로하는 행태를 해서 팀닥터가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성추행을 200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협회에 알렸지만 숨겼거든요. 이 사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재판을 통해서 미국은 엄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공개했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보게 했고, 그리고 거기서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분들을 생존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 우리 최 선수는 생존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명의 생존자가 법정에 나와서 그 성추행을 한 팀닥터에게 다 한마디씩 하는 조건으로 사법 타협을 했는데도 예. 60년 형을 예.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체육 거기에 또 뿐만 아니라 그 체조협회 회장님이 신고한 사실을 은폐하고 또 그 국가대표 선출권을 조작해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떨어뜨리고 이런 것 총체적 미국 스포츠계의 문제를 예. 드러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한국 대한체육협회도 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 심각한 각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 숨진 최 선수가 저 맞는 상황을 녹음을 했을 때는 이미 그 전에 엄청나게 여러 많은 차례. 폭력과 학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만 봐도 4월 달부터 공식적으로 외부에 노크를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2개월, 3개월이 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뭐 대한체육계, 뭐 지역체육계 이런 차원의 논의를 보다는 토니 블레어가 쿨 브리타니아석 젊고 지혜로운 영국 만들기 문화체육에 대한 대혁신했던 그런 전반적인 예. 젊은 선수 중심의 스포츠 그리고 특별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의 새로운 젊은이들의 생각, 인권, 제도가 다 도와주는 그런 뭐 성적을 위해서 또 감독을 위해서 뭐 닥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젊은 선수들이 마음껏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대전환돼야 된다. 모든 기구를 다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